네, 저희 구글 애널리틱스의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구조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과 저희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계정과 속성과 보기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GA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볼 때는 이 보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정이랑 속성의 체계는 왜 존재하느냐, 간단하게 도식화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계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단위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표현을 기업 단위라고 하였는데 기업이 아니더라도 계정을 관리하는 최종적인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판다코딩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판다코딩이 공식 홈페이지와 쇼핑몰이 있으면은 이렇게 속성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 추적 태그를 설치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추적 태그는 속성 설정에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2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속성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여서 속성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들은 이 속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관리자의 편의에 따라서 그 속성의 데이터들을 필터와 목표를 사용하여서 보기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예시로서 PC와 모바일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필터로서 사용자가 PC로 접속한 사용자들과 모바일로 접속한 사용자들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계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단위로 생성이 되고 최대 1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데이터를 수집할 사이트이며 추적 코드를 삽입하게 되죠. 최대 50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이제 데이터의 리포트로 최대 2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은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질 수 있고 속성 역시 하나 이상의 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기가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거나 속성이 2개 이상의 계정을 가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정과 속성과 보기가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계정에서 다룰 수 있는 설정과 속성에서 다룰 수 있는 설정, 보기에서 다룰 수 있는 설정이 모두 다릅니다. 저희 구글 애널리틱스를 다시 보시면은 계정에서 다룰 수 있는 설정과 속성에서 다룰 수 있는 설정, 그리고 보기에서 다룰 수 있는 설정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속성에서 어떠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속성에 속한 모든 보기들이 이 설정을 다 따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정 단위와 속성 단위와 보기 단위가 각각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에서 테스트 보기란 것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거는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는 어떤 저만의 팁이라고 할까요? 구글 애널리틱스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은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가 처리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태그가 동작하여서 구글 애널리틱스 리포트에 데이터가 한 번이라도 쌓이게 되면은 만약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오염된 데이터가 쌓였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구글 애널리틱스를 관리할 때 먼저 새로운 속성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은 테스트 속성을 만들어서 그 테스트 속성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메인 속성으로 옮겨줍니다. 보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보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는 테스트 보기를 만들어서 그 테스트 보기에서의 어떤 필터라던가 목표라던가 기타 다른 설정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동작을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사용할 보기로 옮겨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사용자,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방문자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느냐. 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가 500이면은 500명의 유저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 A가 있는데 이 유저 A가 3월 1일에도 다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 A가 2월 28일에 저희 웹사이트를 처음 방문하였다면 이 A는 GA상에서 신규 방문자로 등록이 될 것이고, 그리고 3월 1일에 재방문하였을 때는 재방문자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이외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 중간에 A가 저희 웹사이트를 나간 이후에 웹사이트의 UI, UX를 리모델링 하였다면은 우리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바뀌었을 때 유저의 참여도가 어떠한 식으로 바뀌는지 그 변화의 측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만약 이렇게 날짜가 다르게 들어온 사용자를 똑같은 항목으로 데이터로서 보여준다면은 저희가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같은 사용자다 하더라도 이 세션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나누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세션은 어떻게 나뉘느냐? 세션은 먼저 첫 번째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캠페인 정보가 변경될 때 나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PC로서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그 이후에 모바일로서 저희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했을 때는 두 개의 세션으로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웹사이트에서 상호작용이 없을 때 새로운 세션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A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고 나서 30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그 30분 전과 후로 세션을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이 30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시를 들어드렸던 날짜가 바뀔 때도 세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같은 사용자다 할지라도 세션이 나뉘는 분기에 따라서 세션이라는 데이터의 그룹으로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히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히트란 사용자가 동일한 세션 내에서 취한 모든 상호작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히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페이지 뷰가 히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 코드를 웹사이트 헤드 태그에 삽입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동일한 웹사이트라면 모든 웹페이지에서 그 추적 코드가 동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웹페이지를 로드할 때마다 추적 태그가 동작을 하고 그것을 히트라는 단위로서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뷰 이외에도 이벤트라는 항목 역시 히트에 들어갑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페이지 뷰로서만 관리할 수 없는 사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였다던가 혹은 웹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던가 혹은 웹페이지에 스크롤을 내렸다던가 하는 여러 모든 상호작용을 이 이벤트로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용자와 웹사이트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이 히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문자를 사용자와 세션과 히트로서 나누는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기록하는 단위이고 히트는 사용자가 동일한 세션 내에서 취한 모든 상호작용인데 같은 사용자다 할지라도 그 사용자의 모든 상호작용을 한 데이터로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분석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세션이라는 상호작용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 세션이 나눠지는 분기로는 대표적으로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캠페인 정보가 변경될 때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웹사이트에서 상호작용이 없을 때 그리고 날짜가 바뀔 때가 있다. 이 30분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디폴트 값으로서 만약 관리자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점 하나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때 A라는 사용자가 2월 28일에도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고 3월 1일에도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2월 28일에는 A를 신규 방문자로서 관리하고 이후에 들어온 3월 1일에는 A를 재방문자로서 GA가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가 달리하여
들어온 사용자를 구글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로서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사용자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추적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쿠키를 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쿠키가 맞습니다. 여기 크롬에서 설정에서 쿠키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이 쿠키가 맞아요. 그래서 이 쿠키에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순간 쿠키 값을 심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가 사용자의 쿠키에 쿠키 값이 있다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던 고객이구나 하면서 재사용자로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쿠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설정에 따라서 쿠키를 삭제할 수도 있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모드로 열게 되면은 쿠키 값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거듭 설명을 드리듯이 데이터의 툴이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을, 데이터의 어떤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툴이지, 구글 애널리틱스의 모든 데이터를 100% 신용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나서 쿠키를 삭제한 이후에 다시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면 또 신규 방문자로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서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의 수치가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이 점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